거꾸로 뒤집어 말하자고요. 중국 공산당이 이거 한 적 있나? 없습니다. 1979년이면요. 중국으로 치면 90년대 초나 90년대 중반이에요. 그때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 권력이 약화되는 경제의 근본적 개혁길에 들어섰으면 한국은 지금 중국도 열심히 쫓아가면서 옆에서 시다발이하면서 사는 나라가 됐고 중국은 무지하게 위대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지금 제가 30년 전의 찬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그 길을 안 갔지. 안 가고 뭐 적당하게 뭐 미국이 만들어진 기회, 세계 시장에 만들어진 기회에 단물 다 빨아먹고 그 다음에 머리가 미쳐갖고 내가 세계를 지배하겠노라라고 날뛰다가 이제 한 방 두들겨 맞으니까 뭉클어들어서 고슴도치 같이 이제 안으로 제살 깎아먹게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봐요. 자, 다시 한국으로 넘어가죠. 한국 경제 이때 망할 자리로 몰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들어섰잖아요. 이게 전환기라고. 이 양반들이 전환을 기막히게 잘했어요. 이 양반들이 12년 정도에 걸쳐서 전환을 시켰는데 그때 세계 정세는 뭐냐면 레이간에 의한 소련 동구 압박이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그 레이간이 88년까지고 89년도부터 아버지 부시인데 그때 그 해부터 동구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91년에 소련이 무너집니다. 이때 우린 전환을 잘해가지고 선진국 코스에 딱 올라서죠. 그걸 증명한 사건이 88 서울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 세계 정치사에서 어디에 내놔도 영국의 명예혁명보다 더 위대한 타협이 일어납니다. 그게 87 체제입니다. 그게 87 체제예요. 전 세계 어떤 케이스를 봐도 그 정도면 거의 99.99% 무혈이거든요. 영국의 명예혁명 1689년 혁명을 두고 무혈혁명이라 그러는데 그때 사람 많이 죽었어요. 왜 무혈이라 그러면 왕실을 끌어내다가 현재 왕실을 끌어내다가 목을 안 잘랐다는 의미의 무혈이지 병사들 간의 싸움이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라는 의미에서의 무혈이 아닙니다. 그때 전쟁이 있었어요. 일종의 작은 규모지만 여기는 물론 젊은이들이 숨져갔지만 전체 그 정도의 사회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치면은 무혈 중에도 그런 무혈이 없어요. 무지하게 나이스한 타협이 이루어진 겁니다. 신군부는 신군부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다 했고 아니 나중에 보세요. 신군부 안 했으면 그러면 DJ가 했으면 나라 살려냈겠어? 근데 나라 망할 자리인데 반드시 망했지. DJ가 했으면 YS가 했으면 반드시 망했죠. JP도 말할 것도 없고 리더십이 없는데 민간 리더십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 민간의 리더십이 없던 상태예요. 그 공백 그 애매모호한 상태를 그 시기를 신군부가 해서 장악을 해서 그걸 나이스하게 궤도에 올려놓은 다음에 바톤 타치해서 넘겨준 셈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위대한 타협이지. 이런 걸 좀 평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YS가 뭐 역사 바로 세우기인가 해갖고 때려잡은 거부터 해서 그때부터 마탱이가 간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민간주도 제1기죠. 1992년이 한중 수교가 일어난 해입니다. 이게 친중 타락 글로벌리즘과 거기에 우리가 이제 올라탄 거예요. 1992년에. 이게 대개 2016년까지 약 25년을 간 거죠. 25년. 네, 25년을 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중국을 활용해서 경제를 고도화시켰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선진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돼가지고 죽을 거다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죽기는커녕 중국을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고도화돼 버렸잖아요. 특히 IMF 경제 위기랑 그 IT 혁명을 타고서 그냥 고도화를 시켰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민간주도 제2기가 2017에서 2021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의 5년인데 저는 이걸 문트 혼란기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트럼프 혼란기예요. 이때 우리는
한한령을 당했고 코로나를 당했죠. 한한령이라는 건 결국 미니 디커플링입니다. 전 세계는 아직 차이나 디커플링 안 갔는데 미국 혼자서 뭐 나홀로 관세 전쟁이지 그때 차이나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도 없었고 차이나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도 없었고 전 세계에서 차이나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쓴 건 저예요. 2018년인가 19년부터 썼으니까. 이건 차이나 디커플링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그거를 그 우르슬라 폰덴 레이언이 한 몇 년 전에 차이나 디커플링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공격적이니까 차이나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로 바꿨죠. 유럽에서. 그리고 그 용어를 미국에서 받아서 이제는 차이나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제가 어떤 용어 이런 거를 잘 찾아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력이 그때 많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때 만약에 문재인이가 이재용 회장을 핍박하지 않았더라면 삼성이 TSMC를 많이 따라잡았을 거고 HBM 메모리에서 삼성이 SK보다 좀 윗길에 갔을 거예요. 뭐 그 경영의 핵심 코어를 그렇게 잡아놓고 장기적으로 수감 생활을 시키는데 기업이 안 망한 게 다행이지. 아마 문재인이 생각에는 삼성이 이렇게 마탱이가 가서 흐물흐물해갖고 공중분해돼서 중국에 팔려나갔으면 굉장히 좋아했을 수도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데 문재인 씨가 나는 그런 뜻 전혀 없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출연시켜서 충분히 뜻을 펼치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해왔던 행보를 보면 악랄하다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력 죽이려고 했죠. 문재인이가. 예.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 이론 가지고 나라 경제 들어 먹었죠. 사실은. 지금 사실은 서민층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잘 안 올라가는 이유가 서민층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왜 어렵냐? 문재인 때 풀어놓은 돈 지금 걷어들이고 있어서 그렇다고 계속 돈 걷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민층이 어렵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민간주도 제3기로 갔죠. 이게 이제 우크라 전쟁이고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차이나 디리스킹에 유럽이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패배죠. 중국 공산당이 헤쳐갈 수 있는 전략적인 길은 미국과 유럽 사이를 갈라치기 하는 건데 그 갈라치기 쐐기가 없어진 거지. 우크라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의 편을 드는 바람에. 그러면서 전체가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래 한미 동맹이 강화됐고 한미일 체제가 강화됐고 한국 위상이 급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보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이 정부 주도 시기에 그 권위주의적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자기 스스로 정부 주도를 스스로 파괴하는 정부 전략을 그 말기에 내놓으셨고 그 다음에 국가 위기 속에서 신군부가 그걸 전환기를 잘 감당을 해냈고 그리고 위대한 타협으로 그 위기를 끝냈고 그 다음 민간주도 제1기 때의 친중 타락 글로벌리즘의 물결을 타고 오히려 중국을 활용해서 경제를 고도화시켰고 그 다음에는 한번 숨이 퍽 죽어가지고 한 5년 혼란을 하다가 다시 제3기 때 다시 이제 완전히 게임이 다른 게임을 펼치기 시작을 했잖아요. G7급 게임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우리는 4번 뒤집었는데 중국은 아직 한 번도 안 뒤집은 거예요. 아직도 쟤들은 아주 박정희 대통령의 비교조차도 못할 그런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부패에 찌들은 정부 주도를 하고 있는 거라. 박정희 대통령 때 그렇게 사악하고 탐욕스럽고 부패에 찌들었으면 그때는 다 끌려가서 다 재산 헌납하고 다 털릴 때예요. 박 대통령은 돈 싫어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쟤들은 지금 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아먹고 있는 와중이에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CSIS 국제전략연구센터의 자문위원인 스캇 케네디라는 분이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시진핑이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어? Why doesn't he fix the problem? Fix the economy. 왜 경제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 다시 두 가지 카테고리 중에 앞에 것도 서브 카테고리를 다시 둘, 뒤에 것도 서브 카테고리를 둘. 그래서 네 개의 관점을 가지고 물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거를 정리한 에세이가 어디 발표되어 있냐면 Foreign Policy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막 표절에 인용에 이제 그걸로 번복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큰 카테고리는 뭐냐면 시진핑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는 고의가 아니다. 해결하고 싶긴 한데 문제를 모르거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서브 카테고리가 첫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다. He doesn't know. 두 번째 뭐냐면 문제는 인지하고 고치고는 싶어 하는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He doesn't know what to do. 이쪽으로는 좀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를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해결을 안 하고 있는 건 이건 고의다. 문제를 알면서 감수하고 있다. 이쪽에 답을 하는데 그게 다시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 중화주의 세뇌 및 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민생이 파탄이 돼서 배가 좀 고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제가 오히려 침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좀 불확실해서 제가 영어를 좀 고쳤어요. He thinks he needs it. 이런 경제 위기가 필요하다 오히려. 그렇게 시진핑은 생각하고 있다. 그 전에 문혁 때 토굴 생활했던 그런 고통이 시진핑 발언 중에 고통을 통해서 인민이 단련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데 이게 주로 이제 망명에 나온 혹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제 엔티 성향을 가진 중국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이건 너무 좀 단선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다른 건 뭐냐면 지금 문제를 알면서 감수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 해결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경제를 부양해서 민생을 좀 부드럽게 돌아가게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He has a different set of visions and strategies. 이건 제가 만든 영어예요. 원래는 영어가 이거보다 단순합니다. 이쪽에 많은 전문가들이 답을 해요. 근데 이게 다시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간첩스럽거나 중국 공산당스럽거나 종중스럽거나 친중스러운 사람들은 그 비전과 전략이 들어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백모 같거나 이런 사람 서방 사람들은 서방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거 머리가 꼭지가 도는 망상 착각 탐욕이지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얘기를 좀 오늘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민생이 파탄 나도 괜찮다. 사기업이 맥 빠져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이런 사고방식인 거죠. 서방의 첨단 기술, 서방의 시장, 서방의 금융이 점점 더 차단되고 있잖아. 어차피 우리 내부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최대한 늘려야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같이 경제성장과 우리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가 또 국가를 지도하는 우리 중국 공산당이 첨단 기술을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 구성해야지. 부동산은 죽여. 어차피 부동산 과열이었잖아. 그리고 당분간 민생 파탄 나도 괜찮아. 첨단 제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해. 신규 기술,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집중 투자하도록 해. 그러면 성장을 촉진하고 전략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어. 이런 사고방식이죠. 물론 그 배경에는 마윈같이 시건방지게 날뛰는 민간 사기업 이런 애들 다 대패질해서 문질러버리고 당과 당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의 권력을 무한 강화하겠다는
그 어두컴컴한 욕망이 작동을 하죠. 피비린내 나는. 그러나 그 욕망이 그렇게 그 뭐 전혀 앞뒤 없는 논리를 가지고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제일 세련된 건 악마예요. 그 악마적 욕망이 나름 이렇게 자기 합리화가 된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상반되는 두 개의 관점이고 갈등과 대립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 중국 공산당이나 친중이나 종중은 이렇게 보는 거죠. 봐도 위성 시스템, 미국 GPS랑 뭐 버금가잖아. C919 민항기, 그거 물론 뭐 에어버스 핵심 부품이고 보잉 핵심 부품이지만 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건 결국 다 우리 중국게 되는 게 아니겠어? 요번에 달 그 이면에 가서 탐사선이 흙 끌고 왔잖아. 우리 달 탐사선 뭐 최고지 우리 뭐. 그리고 우리 전기차가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 이런 그 찬란한 성공을 봐. 우리가 뭔가 거두는 게 있다니까. 우리 중국 공산당, 우리 중국. 여기는 우리는 전략적 목표가 명확해. 그 마탱이간 서방과 달라. 그리고 우리는 각오가 단단하고 장기적인 국가 의지를 갖고 있어. 이게 이제 공산당, 친중, 종중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재명 우리 당대표께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나. 민주당의 상당수 많은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뭐 좀 상상을 해봅니다. 혹시 뭐 이재명 씨 난 전혀 안 그렇게 생각해 하면 뭐 연락 주세요. 예. 뭐 조선일보도 이렇게 생각하죠. 호시탐탐. 그래서 트럼프 때 나홀로 반중 관세 전쟁 벌일 때 조선일보가 중앙의 여시제랑 손을 잡고 전면으로 중국이 얼마나 경제가 강력하고 얼마나 혁신적인가 조선 비즈니스가 그 시리즈로 냈었죠. 나 그때 조선일보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줄 알았어. 정말 그렇다니까.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또 서방의 정부, 또 서방의 기업, 중국 내부의 민간 부문. 지금 제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아까 그 CSIS의 자문위원회 말을 제가 다시 포장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무식하고 무능하고 냉혹한 자들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Ignorant, incapable, and indifferent. 관심 없는. 그럼 전망은 뭐겠어요? 중국 공산당과 거기에 오글오글 모여있는 간첩 같은 자들, 종중, 친중 뭐 이런 자들은 민주당의 일부, 한국민주당의 일부, 이재명스러운 자들은 문재인스러운 자들, 이런 자들, 또 조선일보에 그렇게 위장해서 숨어있는 자들, 한동훈도 그럴지 모르겠고 이런 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계속해서 잘 밀고 나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쟤를 무식하고 무능하고 냉혹한 거야 이렇게 보는 거고 쟤를 망상이야 이렇게 보는 거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뭐겠어요? 중국 공산당이 대담하고 근본적이며 자기 파괴적 혁신할 가능성 없잖아. 그러면 우리 같은 외부에 있는 서방 세력이나 중국 내부에 있는 반대 세력과 중국 공산당 시진핑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겠죠. 점점 더 대립이 심해지겠죠. 긴장이 점점 더 높아지겠고 갈등이 점점 더 커지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옆에서 이제 삑소리 나고 지방 방송에 하나 끼어들었죠. 푸틴이라는. 그래서 중국은 머리가 이제 두 번 꼬이는 거지. 더 복잡해진 거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